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캐누, 티커네임 GOEV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6개월 동안 26%, 1개월 동안 마이너스 11%, 그리고 5일 동안 5% 상승한 종목으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캐누라는 기업은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 전기자동차 회사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필요로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카누는 EV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스케이트보드 기술은 가장 평평하며 낮은 지면을 갖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 모델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카누는 시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Steer by Wire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Steer by Wire가 무엇이냐면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핸들과 자동차 휠과의 직접적인 연결점을 없애고요. 전기로 컨트롤되는 모터를 설치하여 방향을 조절하게끔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컴포짓 립 스프링 서스펜션을 주었는데 이러한 컴포짓 립 스프링은 가볍고 퍼포먼스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충격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에 깃들어져 있고요. 스케이트보드 스트럭처 안에 배터리 모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누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제어 모듈 장치라고 해서 ECU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BM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카누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카누는 크게 세 가지의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B2C 라이프스타일 비에클이라고 해서 LV인데요. 250마리라고 해서 이것을 환산하면 402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가장 빠른 속도는 125mph로 환산하면 201km/h가 됩니다. 총 7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2쿼터 때 런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2B 딜리버리 비에클인데요. 최대 주행거리 321km를 뛸 수 있고요. 이것은 2023년쯤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2C 스포츠 비에클이라고 해서 최대 주행거리가 482km를 갖고 있고요. 4명에서 5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 모든 디자인이 하나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서 카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내부가 굉장히 넓을 뿐만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외관과 내관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카누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는 2021년 처음으로 12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카누의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인 B2C, B2B, 그리고 B2C 스포츠 비에클 모두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 2022년까지는 제대로 된 매출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B2C 모델 출시와 함께 이 서브스크립션 쪽에서도 매출액이 생겨
총 329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B2B 딜리버리 비에클이 출시됨에 따라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56%의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84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B2C 스포츠 비에클 출시와 함께 전년도 대비 64%의 성장을 하여 2341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고요. 2026년도에는 4127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로스 프로핏과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이라고 하는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 나오는 부분으로 2021년에는 25밀리언 달러, 2022년에는 125밀리언 달러, 2023년에는 197밀리언 달러,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2026년까지 이어져 2026년에는 1178밀리언 달러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로스 마진은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28% 정도의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이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약 20%라는 점을 본다면 그렇게 나쁜 그로스 마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가 비용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얘기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에비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에비타는 순이익에서 실제 영업활동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이자,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과 같은 부분을 다시 더해서 오로지 영업활동에 따른 실적 자체는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349밀리언 달러라는 적자를 내었고요. 2023년에는 마이너스 69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보여주더니 2024년에는 188밀리언 달러의 에비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은 에비타가 매출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처음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인 2024년에 에비타 마진이 13%고요. 2025년에는 20%, 그리고 2026년에는 23%로 좋은 에비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테슬라의 순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핏 마진이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약 2.5%이며 설사 에비타 마진으로 환산을 한다고 해도 10%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높게 에비타 마진이 측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캐누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알아보았으니 비록 이미 합병은 됐지만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캐누의 현금과 부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스펙 회사와 캐누가 합병을 함으로써 약 2억 4,400만 개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이를 통해서 캐누의 회사 자본 가치는 한 주당 10달러라고 했을 때 2,448밀리언 달러입니다. 발행된 주식 숫자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 309밀리언 달러어치의 주식을 발행해 주었고요. 이것은 15.3%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파이프 투자자들로부터 323밀리언 달러어치를 투자받아 13.2%의 지분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리하여 캐누는 309밀리언 달러 더하기 323밀리언 달러 하여 총 632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조달받게 되고요. 여기서 합병에 필요로 되는 비용인 25밀리언 달러를 빼면은 607밀리언 달러가 현금으로 남아 이게 그대로 캐누의 밸런스시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B2C vehicle 그리고 2023년에는 B2B delivery vehicle이 출시되면서 2014년에 본격적으로 188밀리언 달러라는 에비타를 기록할 예정이고요. 점점 기업이 성장하면서 2026년에는 964밀리언 달러 정도의 에비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pplicable Tax Rate는 지금 현재 미국의 세금 부분이라 세금을 밸류에이션에 감안을 했고요. Capital Expenditure의 경우는 한 해 예산을 뜻하는데 주로 공장을 신설한다거나 확장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아무래도 캐누의 경우는 이제 생겨난 기업인 만큼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B2C 스포츠 비에클이 개발되고요. 출시가 될 때쯤에는 91밀리언 달러에서 16밀리언 달러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15%로 어디까지나 이 DCF 밸류에이션은 예측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최대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할인율을 제가 적용했습니다. 여기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WAAC라고 해서 Weighted Average Cost of the Capital인데 미국의 은행 금리까지 감안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누라는 회사가 영원히 평균 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얻은 현금과 부채 또한 DCF 밸류에이션에 감안을 한 결과 22.25달러 정도의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에비타 멀티플을 넣어보았는데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멀티플 10을 주었습니다. 에비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23.62달러의 주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DCF 밸류에이션과 EBITDA 밸류에이션을 평균 잡으면은 22.94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13.88달러임을 본다면은 약 65.24%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자동차 회사인 캐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은 이 기업은 아직 매출액이 없는 회사이고요. B2C 비에클, B2B 딜리버리 밴, 그리고 B2C 스포츠 비에클이 2022년, 23년, 그리고 2025년에 출시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출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 상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며 스케줄이 지연될수록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가에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2.94달러였으며 약 65%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까지나 22.94달러라는 주가는 캐노가 예측해놓은 스케줄대로 매출액과 EBITDA를 실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캐노의 경우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진 제대로 된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오늘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